자, 그럼 지구 반대편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는 시각입니다. 월가 인터뷰, 오늘은 누구와 함께하죠? 네, 김희욱 소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누구와 함께하죠? 이거 뻔한데 앉아 있는데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아니, 저희 둘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그 소장님의 그 취향과 그 좋아하시는 느낌을 맞춰서 살짝 꽁트를 짜본 네. 건데 자꾸 뭘 짜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 압박이 좀 있어요.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창작의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원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틀즈입니다. 브루스 비틀즈. 비틀즈 세대시잖아요. 베어드 증권의 브루스 비틀즈, 월가 미중 시한부 협상안의 시세몰이, 오후 들어서 자각, 예상했던 반응, 지적재산권과 대미 관세 등 진짜가 온다.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월가 인터뷰에서 자꾸 제 나이와 우리 세대 차이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예. 지금 여의도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몇 살이냐. 네. 심지어 뭐 귀신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두 번째 생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많지 곧 않고요.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비틀즈 세대는 솔직히 아니고요. 예. 요즘에 뭐 영화를 통해서 저도 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시한부 협상안에 따라서 시세 몰이가 일어났다. 어제 네. 우리나라 증시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진짜 주식을 막 사재끼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둘 다 이거를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하고 하방 포지션에 이제 급한 청산이라고 사실을 봐야 되겠는데 예.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약간 좀 캐릭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나가보면 되게 한국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마침 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네. 생각이 나는 건데 직장에 가면은 우산을 다 펴가지고 말리는 그런 진풍경이 이게 외국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몇 번 털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버스에 놓고 내려. 아, 잘 말리고 관리한 다음에 잃어버리는데 그런 것도 좀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급등했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렇게 뭐 무턱대고 우리가 주식을 뭐 사면서 무조건 올릴 일인가 해서 자각이 들면서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래요, 저분이.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불씨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시비, 그다음에 중국의 미국산 농수산물이나 제품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 때리는 관세 진짜가 온다. 이거 인터넷 용어를 나이 드신 분이. 근데 뭐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콩을 팔고 중국은 시간을 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거의 시간 벌기. 그런 표현이 어디 나? 역시 중국 전문가라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고 아마 제조업은 우리의 메인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피력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버는 게 중국 쪽에서는 필요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한 수 배웠습니다. 뭔가 있어 보였나요? 아니, 리액션 하시니까 방청하러 오신 것 같잖아요. 따꺼. 말씀 좀 해주세요. 민감한. 따꺼는 형 아니에요. 누나는 제가 몰라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말 누님이네요. 헬렌 꼬워. 네. 관세 유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매파적 미 정부 무역 해결사 자임. 트럼프 내부 설득이 통했다라는 증거. 그럼 이건 트럼프의 뜻이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솔직히 최악은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간다 이런 그렇죠. 거였고 더 최악은 진짜 밥상을 엎어버린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뭐 90일 뭐 한시적 유예라도 어쨌든 이 정도면 긍정적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되게 중국에 대해서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다음에 USTR 요 미국 무역 협상 대표부는 거의 글로벌 뭐 다국적 기업들한테는 거의 이제 건달로 통할 정도로 진짜 내놔. 야인 시대 김두한급으로 거의 시라소니급으로 통하는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동안의 매파적 기조를 잠깐 접고 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이게 해결사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게 이 사람이 봤을 때 긍정적이었다는 거고 그게 바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설득했다. 어떤 트럼프의 설득이든 뭐 협박이든 뭐 하여튼 이런 게 통했다는 게 이제 다행이라는 거죠. 요즘은 관상 안 보시네요? 저 단발머리가 예. 저렇게 고들 수가 있나요? 저 스트레이트 파마 한 5번 정도 한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아시아인이 좀 고든 편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따거가 아니고 누님은 뭐라 그래요 중국어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얘가 기다릴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얘기인데 UBS 자산관리 마크 해필르 투심이 위험 자산 선호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놀랍고도 생산적인 대화다. 표현 맨날 트럼프가 뭐 환상적이다, 놀랍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여전히 첨예한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가 온다. 앞으로도 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한 요 시간쯤에 이제 트럼프가 구체적인 어떤 협상 결과 대신에 생산적인 뭐 논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 맞아요. 이 사람도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어메이징하고 프로덕티브 혹은 컨스트럭티브 이 표현이 나온 거 보면 좀 실체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투자 심리는 지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완전히 이제 한 방향으로 쏠렸긴 했지만 이거는 조금 성급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 월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 하방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환매수성 이 상승이라는 데는 이 사람도 좀 동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장기적 포지션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좀 부화 뇌동 내지는 좀 감정적인 매매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따라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지만 역시 자꾸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어제 보면서 놀랐던 게 역시 제가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의도의 노스트라다무스 네, 땡땡박스. 내가 맞았지. 역시 빨간 네. 딱 맞은. 네. 뭐좀 부끄럽지만 네. 예. 또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옆 채널에 보면은 또 아침부터 자화자찬으로 도배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예. 참 건강에 걱정되는데 어쨌든간에 하루짜리 호재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이거를 산타랠리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의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반작용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하나 더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조셉 카퍼소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며칠간 위험자산 선호, 달러 약세, 문제는 그 이유다. 여러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제조업 2025, 미국의 눈엣가시다. 요거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여러 변수 대기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일단락됐기 때문에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서 다른 변수가 좀 튀어 오를 것이다. 뭐 금리 인상 기조 같은 거. 뭐 20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 호재라는 건 이 사람도 동의를 하고 있고 며칠 동안은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뭐 시장을 이제 좌우할 것이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게 미국에서 봐서는 어딜 감히 확 그냥 그쵸.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정도의 이게 눈에 가시가 가장 되기 지금 때문에 이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우리가 또 이거 또 세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가 최고였거든요. 김미 초콜릿도. 예. 예. 아니, 그 정도는 우리 할아버지 때인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파트 지하 상가에 이제. 그래 미제 가게. 예. 뭐 먹을 거서부터 뭐 이런 이 조그만 뭐 이 액세서리까지 다 이제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는데 이제 솔직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또 혜택이 있는 게 저런 뉴스를 봤는데 만약에 중국산 농수산물이 없다면 우리나라 차례상의 차림 비용이 2배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저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미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소비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광군제 때 보면은 짝퉁은 물론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진짜 중국산 제품이 너무 싼 게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있잖아요. 중국산 부품 진짜로 국내에서 구하는 이제 정식 AS 센터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거기에 혜택을 분명 보고 있고. 당연하죠. 중국의 관세를 때려가지고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결국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져요.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처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쿵짝쿵짝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만 2025년까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을 밀어붙이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좀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게 2025년이면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 뭐 미래 하면 2025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
들이 보통 2020년에는 뭐 사람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 예. 했는데 버스가 그게 지금 날아다니고. 그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상이 진짜 너무 빨리빨리 시간이 가고 있고 2025년도 이제 곧 다가오겠죠. 우리로 치면은 다음 대통령의 정권 중간 정도가 2025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전략도 필요하겠죠. 오늘 장기적으로 자, 한번 다음 쭉 걸로.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XM 리서치 데스크의 라피 보야자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이번 금 11월 고용지표 기대 반, 우려 반. 올해 터키5 매출은 사상 최대다. 연준 금리 인상 의지가 달러화에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재료로는 지금 고용 지표 발표가 되죠.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결정 회의가 1년에 8번. 근데 항상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이게 잡혀 있어요. 근데 항상 첫째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화 정책 결정 금리 인상이나 여기에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이번에 보면은 터키5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네네. 뭘까요? 사이버 먼데이랑 쭉 블랙 프라이데이 5일 합쳐서 쇼핑데이를 그렇죠. 5. 예, 그 이제 칠면조가 네, 예. 이제 추수감사절 상징한다고 해서 터키5가 그건데 올해 터키5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고용도 좋아서 연준이 또 매파적으로 혹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마음이 편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 고용 지표를 우리가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직접적인 지표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월 첫째, 둘째 주 동안 2주 동안 집계를 하고 셋째, 넷째 주는 그냥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 셋째 주, 넷째 주는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집계 기간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지난 11월 안 좋지 않았어요? 되게 실업수당이 높았으니까 네.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도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기대 반 우려 반 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좋으면 또 이게 시장에서 악재로 돌변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인데 이번에는 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지난주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갑자기 좀 이 비둘기파적인 이 스탠스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팍 내려앉으면서 예.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달러화 가치를 보면은 결국은 이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지금 내려왔어요? 제가 천사여서 날개에서 깃털이 한번 내려왔나 보네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예. 자, 김희욱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